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K뷰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가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글로벌 확장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까지 더해지며 K뷰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장품 유리용기 업체 SMCG,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등이 동반 상승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간 휴전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강세입니다. 이에 아이톡시, 대동 등이 상승 중입니다. 양국 간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젠 R&M이 강세입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으로 회사의 로봇 작동 장치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을 움직이게 하거나 제어하는 구동장치로 인간의 근육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분야 최전선에 있는 하이젠 R&M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평가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단기사채 상거래 채권 인정 및 우선 변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전자단기사채는 단순 금융 이익을 위해 투자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품이기에 상거래 채권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기업 어음을 발행했다며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하루 시원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해보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반갑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요.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동반 매수세 코스피 현재는 1.48% 상승하며 2,575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62% 상승해주며 7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섹터도 살펴보시면 올라주는 섹터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한 섹터는 이 화장품, 로봇, 반도체, 장비까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 요즘 시장이지만요. 미증시와는 달리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는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찬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갈팡잘팡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반갑게 올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전문가님의 분석과 정말 딱 들어맞는 오늘인데 오늘이 사실 그냥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앞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이 시그널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오늘 시장 시원하게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불 켜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반등이 어떻게 보면 이 반등 초입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와 약간 디커플링이 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익이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를 좀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시거나 좀 뭐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미증시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국장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제 뉴욕 증시는 다 하락 마감했어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승 종목이 1,7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은 700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43%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2% 상승 중인데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다만 좀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가 이런 좀 국내에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다. 달러는 지금 1,452원 가고 있고요.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일본 증시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상해, 홍콩도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상승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차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이죠. 예, 이게 장기 이평선인데 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공포감을 많이 줬다. 시장 내에 공포감을 많이 줬고요. 다만 장 후반부로 가면서 회복을 했죠. 예, 회복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을 만들었는데 121선 위에 그리고 61선 위에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이평선은 원래 뚫기 어려운 선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뚫고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항이었죠. 저항을 뚫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지지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다. 앞으로는 미국 증시 물론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장 후반부로 갈수록 좀 우리 시장은 회복하는 낙폭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어제 상황이 비슷하죠. 코스닥이랑 비슷한데 오늘 또 121선 위에서 지금 양봉 키면서 좀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부근에서 좀 급격하게 올랐죠.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라든가 그리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장품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2위가 우리나라예요. 앵커님이 화장품을 잘 아시니까 그쵸. 혹시 1위는 어딘지 맞춰보실래요? 1위? 어디일까요? 중국은 일단 아니겠죠? 네,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요? 네, 1위는 프랑스고요. 2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근데 점유율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 화장품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에서도 항상 화장품 쪽에서 판매 1위부터 10위 내에 거의 뭐 한 70%를 한국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관련된 그런 화장품들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수출은 아마 매 분기마다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역대 최대 수출액을 만들어냈다. 이게 매 분기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중국 한알령에 관련된 이슈도 더해지면서 화장품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이라기보다는 횡보 구간에 있어요.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N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개별 이슈로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로봇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어요. 예, 다시 썼고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매물대가 조금 많이 존재를 하면서 반등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로봇 부품 관련 종목들 좀 위주로 보시면은 당분간은 그쪽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요, 우리 시장은 굳건히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 종목은 오르지 않아 정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과 공부하시면 그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오전 8시 40분에는요,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1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간밤에도 글로벌 이슈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도 있었고 또 우리 네. 방송 시작 전에는 뭐 1시에 이 철강 알루미늄에 관해서 관세 부과까지 시작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네. 이 안에서 어떤 키워드 좀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1시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됐네요. 네. 1시가 넘었기 때문에 시작됐는데 일단 내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키워드를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에 동의를 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곧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종전 협상에 대한 분수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새벽에라도 이 러시아와 소통이 되면서 종전 이슈가 나왔을 때는 아마 내일은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이 장 초반에 다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준비를 하자.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 구간이에요. 예,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방도 제한이 되고요. 뭐 물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하방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단 우크라이나가 한 발 물러섰죠. 예,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이거를 프랑스는 약간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전을 하려면 불공정한 그런 휴전이라든가 종전은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좀 강력하게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대국민 연설을 마크롱이 했기 때문에 추후의 일정은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대장주죠. 전진건설 로봇과 대동기어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도 지금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날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그 협상이 불발이 되면서 급락했던 부분인데 다시 돌렸고요. 돌린 이후에 여기에서 지금 행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보 구간.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한번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죠. 뭐 5일선, 11선, 뭐 21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이 여기 다 지금 뭉쳐 있어요. 이런 데가 무슨 구간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은 네, 또 있습니다. 네, 너튜브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또 다시 한번 이평선이 확대가 되면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언젠지는 사실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며칠 사이에 움직일 가망성이 높은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트랙터 한 대 첫 납품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700조가 넘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지금 너무 안 좋죠. 안 좋은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만약에 터지면서 재건 사업으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미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난해도 아니고요. 지난해에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202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종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면서 좀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경기 부양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 경기를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이 이슈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알래스카 LNG 개발인데 이제 미국도 급해요. 미국도 급해요. 지금 미국에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지금 호주에서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비중이 더 높아요. 호주에서 지금 수입 받는 게.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LNG를 빨리 개발을 해서 이 호주에서 받는 이 점유율을 더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어서 뭐 중국한테 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진행이 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그 전에 굉장히 그 투자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알래스카의 기후 때문에 난공사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어요. 엑슨모빌과 코노코 필립스에서 먼저 처음에 추진을 했어요. 했지만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만큼 약간 난관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긴 하지만 제가 이거 LNG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화석연료를 개발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송유관도 마찬가지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스관도 많이 필요하지만 송유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강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넥스테이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되려 오늘 타점이 더 좋은 타점이죠. 우리가 그 전에 5일선 매매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인데 오늘 소폭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5일선에 닿았어요. 닿기 때문에 되려 더 오늘 매수 타점으로는 더 좋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구간에서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었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종목이야. 이런 확신이 있는 종목들은 이런 구간, 이런 변동성을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자체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뭐 중기, 장기, 단기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트렌드가 약간 좀 바뀌었죠. 움직이는.
차트의 흐름이 움직이는 게 약간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K방산, 유럽 변제 가시화, 빠른 납기, 우리나라 얘기예요. 빠른 납기, 성능,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입소문. 우리나라가 빠른 성능도 좋고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납기 자체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K 방산에 대한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 뭐 영국을 제외하고는 뭐 EU에서는 지금 방산 쪽도 독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좀 독립을 미국과 별개로 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산 쪽에서도 예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유럽은 되려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계속적으로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방산에 관련된 수주를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그 K2 전차죠. 네, K2 전차. 이게 이제 폴란드 2차 수주가 계약이 임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이 여기에서 52주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게 최고점이에요. 여기에서 나갈 사람들 나가고 매도 정리한 이후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세웠어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지금 10만 원 이상 잡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죠. K2 방산 관련주인데 수주 잔고가 지금 뭐 3년치가 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인데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년치 매출을 이미 수주 잔고로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 볼륨만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많이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은 철도 대장주예요. 철도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크라이나랑 또 엮여요. 왜냐하면 그 건설이 되기 전에 건설 자재라든가 뭐 통신 자재, 뭐 전기 자재, 뭐 이런 물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재들을 유통할 수 있는 물류가 필요한데 그래서 철도가 먼저 깔리겠죠. 그리고 뭐 열차가 또 필요하겠죠. 기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현대로템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그 지상 구간에 있는 그 철도들 이게 다 지하화되는 그런 계획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요. 조만간에 그 부분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구간에 있던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공간에 뭐 문화 공간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생태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도 수조 원대 프로젝트예요. 우크라이나도 뭐 700조가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물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방산 이슈도 있지만 또 우주 항공 쪽 관련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에는 한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다중 모멘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종목을 컨택할 때는 좀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 종목, 아까 보셨듯이 2,000 종목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다 분산이 됐다. 그래서 주도하는 테마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오늘 키워드 이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요. 대장주인 전진건설 로봇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섹터인데요. 바로 가스관입니다. 가스관에서는요. 매수 타점으로 정말 좋은 넥스틸 주목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에서는요, 오늘 급등이 나와준 현대롭템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지금 당장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실시간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시초가 매매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장 시작 전에도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하고 계십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에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참 제 옷처럼 정말 빨간 시원한 상승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초가 매매 배우신 분들은 오늘 오전에 좀 웃음꽃 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전일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초가 매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약간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본업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쁘시죠. 다 바쁘시기 때문에 단타 매매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시에 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9시에서 9시 10분까지만 하면 돼요. 예, 9시 10분 사이에 끝나죠. 정말 길어봐야 30분까지 가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승부를 보는 그런 단타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좀 바쁘신 분들도 오전에 잠깐만 좀 시간을 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타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이죠, 종목. 예,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다 종목이 중요하죠. 예, 종목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시초가 매매에 있어서는 전일 거래 대금이 최소한 300억은 들어와야 돼요. 예,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이 종목의 상승 체력을 얘기합니다. 체력. 예, 체력.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0억 이상 들어와 줘야 좀 체력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오늘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이 변동성을 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그러면 오늘 설사 내가 매매를 하다가 분명히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매매를 하다가 물리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자. 그래서 재료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죠. 예, 그래서 로봇.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라이브 방송 8시 반에 아침마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언급을 드렸죠. 예, 언급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연속성, 로봇이라든가 뭐 AI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반영 안 된 신선한 뉴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주가에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의 뉴스가 발생이 됐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려면은 장이 끝나고 뉴스가 나왔겠죠. 다만 3시 반에 우리가 끝나죠. 예, 3시 반에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6시까지. 지금은 뭐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거 뭐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8시까지 일부 종목들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요때 만약에 뉴스가 발생이 되면 시간 외에서 반영이 돼요. 종목에 반영이 돼요. 근데 6시 이후 그리고 새벽에는 보통 미국에서 이슈가 나오죠. 예. 최근에는 뭐 트럼프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6시 이후부터 새벽에 떴고, 그러니까 전일 6시부터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나온 이슈를 챙겨보자. 근데 이게 굉장히 프레시하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챙겨보자. 자, 그리고 종목을 컨택을 하실 때는 일단 상한가 종목이 좋겠죠. 전일 상한가 종목이. 왜냐하면 이 상한가 종목은 지금 우리가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게 30%잖아요. 그러면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나는 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가 30%밖에 안 돼.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가고 싶지만. 그래서 이걸 꽉 채운 양봉이 되겠죠. 그러면 더 가고 싶은데 오늘은 30%밖에 못 갔으니까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죠.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10%밖에 못 가요, 하루에. 시간 외에서는 10%밖에 못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를 말았다라는 거는 나도 더 가고 싶은데 오늘 10%밖에 못 올리니까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항상 적어요. 예, 거래 대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의 거래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체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상한가 종목은 전일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위에서 움직였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도를 계속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받아주면서 끝내는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하루 종일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러면 상한가 종목은 체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보다는 상한가 종목이 더 우선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세울 때는. 오늘 현대로템이 또 52주 신고가를 세웠잖아요. 아마 이후에 차트 흐름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주 신고가는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전 52주 신고가인데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 이게 사실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이게 만약에 종목이 이게 매물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면 여기에서 막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캔들상. 그러면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벽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예,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본전 오면 다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높아요. 52주 신고가는 이 매물대가 없죠. 예, 그냥 무주공산이죠. 그래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고점 돌파 구간인데 이거는 52주 신고가가 꼭 아니어도 돼요. 예, 그냥 전고점 돌파 구간입니다. 이거 지금 뭐 엘리어트 파동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주가는 이렇게 흘러가죠. 예. 잘못 그렸네요.
이게 1파, 이게 1파, 그다음에 2파, 3파가 더 길죠.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돌파하는 구간인데 원래는 이 구간이 매도가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매도가 많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매도를 다 받으면서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제가 거래 대금은 뭐라 그랬죠? 체력이 좋다. 체력이.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 지점, 이런 지점도 단기 트레이딩, 시초가 공략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는 5일선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뭐 5일 넘게 뭐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도 5개만 보면 됩니다. 5일선 캔들만. 5일 동안의 캔들만 보면 돼요. 근데 5일 동안의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시초가가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앞전에 이 캔들의 고점은 여기죠. 예.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초가가 나올 때 이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검색기들 많이 쓰실 텐데 시초가 검색기가 필요해요. 예. 시가 급등 검색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차트를 보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 아니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종목 중에 시가가 이런 식으로 뛰는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컨택해 보시면 좋겠다. 이거는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기 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 사실 저는 이거를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예, 비싸게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싸게 사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큰 변동성도 다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만약에 내가 샀다? 그 바닥권에서 매수도 못할 정도면은 주식 어떻게 합니까? 고점에서는 당연히 무섭죠. 근데 바닥에서 샀을 때는 좀 심리적으로 안전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이 된다, 심리적으로.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여기가 전 고점이죠. 근데 여기서 못 들어요. 여기서 못 들어요. 못 뚫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일선 캔들 있잖아요. 캔들 5개. 요 5개. 봤을 때 요 5개 고점이 여기죠. 네, 고점 여기입니다. 근데 시초가가 그 고점보다 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5%짜리 양봉이거든요. 그러면서 전 고점, 이 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이 캔들이. 그러면 다음날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고요. 이날 저 돌파할 때도 가능해요. 진입이. 그러니까 이날 이 15% 양봉이 만들어질 때 이날 단타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기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예, 돌파하는 순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일단 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도 시초가 계속 공략이 가능하고, 제가 5일선 매매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강의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5일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5일선 밟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예. 밟을 때마다 매수를 하셔도 지속적으로 단타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종목으로 처음에 움직였는데 당시에는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다 뭉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부분의 차트가 다 비슷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죠. 자,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지금은 이렇게 캔들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음봉을 살짝 그렸어요.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겠죠.
예, 여기가 고점인데 요 캔들에서 돌파를 하죠. 예, 요 캔들에서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시초가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죠. 예, 다음 날도 시초가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고 요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5일 동안의 그런 캔들을 돌파를 하면서 요게 상한가거든요. 제가 그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 그러니까 이날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예, 요 52주 신고가 여기 이거를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도 돌파했고 상한가도 갔고 그럼 다음 날 거래 대금은 당연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가로 공략을 하셨어도 무관하다. 그리고 로보테마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연속성이 있죠. 예, 그래서 클로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예요. 네,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히든 종목을 방송 말미에 하나씩 드려요. 오늘 가지고 나온 그 히든 종목이 제2의 한화가 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그 히든 종목 참여하셔서 내일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방송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그 전에 하나 시스템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드리기 전에 상한가 가기 전에 드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이평선 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차트를 좀 짧게 갖고 나와서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엄청나게 조정이 나온 거예요.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 조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돌파를 한다. 여기에서 무서워서 못할 거면은 주식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선 공격적으로 들어갈 볼 만은 해요. 단타도. 예, 단타도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만하다. 그래서 이평선을 바닥에서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이게 61선이고 이게 121선이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으로 나뉘는 이평선들이에요. 61선과 121선은. 그래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1선을 살짝 올라왔죠. 올라오면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날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더 크게 들어오면서 많이 지금 좀 적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없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21선을 돌파를 했어요.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최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수급의 이동도 빠르고 그래서 그전에 못 보던 차트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일 동안 움직이는데 이런 차트들 4일 동안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게 쉽게 나오는 그런 캔들들은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온 이후에 큰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다 매집이겠죠. 지금 급하게 매집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근데 그 전에 사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차트의 흐름이 그 전하고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는 양상이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겠죠. 어쨌든 이날 윗꼬리를 많이 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봉이 121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가 되겠죠. 이 121선이 지지가 되겠죠. 다음 날 시초가 공략하면 요게 4%짜리 캔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초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음 날 같은 경우는 121선 살짝 위에서 이게 윗꼬리를 없애버리면 양음양 캔들이에요. 그죠? 예, 양음양 캔들입니다. 그래서 양음양 캔들도 그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양음양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평선 121선 위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음 날도 시초가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돌파하면 지지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초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시는 거예요. 예, 손절. 그러니까 손절 구간도 짧다라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되려 더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올라간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움직인 건데 여기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이런 52주 신고가라든가 돌파하는 구간은 바로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안전한 거보다 바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나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공격적으로 비중을 크게 실어서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추가적인 더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시초가 매매 만나봤습니다. 확실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이 눈을 기를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성향에 맞는 기법으로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법 잘 공부하셔서 내일은 장 시작 전에 좋은 종목을 선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난 전문가님이 주목하는 종목이 궁금하다. 아직까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전문가님의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지 알 수 있는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이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사실 네. 아까 방금 주신 힌트에 조금 설레버렸습니다. 네. 제 2의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네. 좀 급등의 급등 신화를 쓸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함께 하시는 분들만 쓱 알려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룹주예요. 그룹주인데 지금 이 그룹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모멘텀들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요. 제가 이 LNG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 자체도 안 나오고 있어요. 고점에서.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키워드에서 매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분명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점이고요. 물론 이미 고점을 만들어낸 종목도 있지만 바닥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들, 밸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 송유관과 가스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관련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미얀마 법인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동사와 관련된 그 또 2차 전지도 관련돼 있어요. 요 관련된 그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테슬라가 빠지면 전기차 빠지고, 2차 전지가 빠지고,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는 확대가 지금 그 활용 범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도입되면서 생산 볼륨도 훨씬 더 지금 빨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차트를 볼게요. 아마 이 차트 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좋은 타점입니다. 네, 오늘 5일선 밟았죠. 이 5일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5일선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강의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5일선 밟았고요. 지금 철강 관련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그룹주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은 그 그룹주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약간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만약에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제2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셔서 내일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2의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더 기대가 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인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해 보시려면요.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으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전진건설로봇, 넥스틸,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단타 최강 전략인 시초가매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LNG 개발 가스관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습니다.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최창림 전문가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시니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